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의지는 있다면서 미국 측의 중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속내, 남북의 창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담화를 내놨습니다. 올해 중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의 중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선 향후 미국 대선의 판세,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어떤 유인책을 제시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른바 중대한 시험을 단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던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에 대화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하지만 북미 교착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졌고 비건 부장관도 그간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비건 부장관이 7개월 만에 코로나19를 뚫고 방한했습니다. 외교부 핵심 관계자를 차례로 만난 비건 부장관은 먼저 남북 협력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emphasized to Ambassador Lee what I've said to him many times.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이번에 북한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북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북미 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둘 다 창의적 사고는 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날을 세운 겁니다. From Vice Minister Choi Sun-hui, and nor for that matter do I take it from Ambassador John Bolton. I take my guidance from the conclusions of the several meetings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have had over the last 2 years.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 관계는 비핵화 협상과 함께 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남북 협력 사업에 공간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한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폭넓은 의견 개혁과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은 아마 우리 측이 미국에 제시한 다시 말해서 남북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건 부장관이 좀 더 이해력을 높인 것이 아니겠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가지 약속을 언급하며 북한과 계속 대화하기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양측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eet the summit or if it's appropriate and there is a useful activity to take place,
senior leaders get back together as well. As for who and how and timing, I just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today.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비건 부장관이 서울에 와 있는 중에 정상급 외교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이 동행했는데 지난 5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군사 분야 2인자로 자리매김한 리병철의 위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리병철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했습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이 오는 날 권정근 북한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불쑥불쑥 때를 모르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 관계만 더더욱 망칠 뿐이다. 앞서 최선희 북한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대선 전 정상회담은 없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다시 한번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중미 관계의 현실들을 무시한 순회 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중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이 미국의 이익에만 부합하고 북한에는 백해무익하다는 점, 정상 간 관계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볼턴의 예언대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 측에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하노이 방식, 즉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해제는 관심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미 협상 재개라는 협상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내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한 답으로 풀이됩니다. 김 제1부부장은 다만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미 정상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작년 10월 5일 북미 실무회담에서 북측의 김명길 순회대사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한미 군사연습의 중지, 또 하나는 전쟁 물자의 반입 중지입니다. 지난 6월 12일 리선노 외무상도 6.12 북미 정상회담 2주년 기념 담화를 발표하면서 역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관철시켜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설득할 카드로는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방식 개선 등이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북미 양측 모두 상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건 부장관이 비록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 이 철도도로 연결이라든지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재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립 서비스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으로 보이는 것은 북한이 지난 4일 노동신문에 실은 기사입니다. 3년 전 시험 발사를 했던 화성 14형에 대한 기사를 1면부터 3면까지 쭉 실어놨는데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화성 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자축한 건데, 북한이 협상 국면 이후 ICBM급 미사일을 매체에서 집중 조명한 건 처음입니다. 용암 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됐습니다. 3년 전 북한이 평안북도 방연 일대에서 쏘아올린 화성 14형. 당시 발사 각도를 올려 993km까지 날아갔는데, 북한은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 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 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간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북한은 김정은의 친필 명령과 발사 참관 장면을 선전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에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년 뒤인 지난 4일, 북한 노동신문은 이 화성 14형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1면 4설은 물론 2, 3면 전체가 화성 14형 특집 기사로 도배됐습니다. 민민의 가슴속이 뜻깊은 날로 간직되어 있는 7월 4일을 맞이요. 주체조선의 무신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신문은 강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존엄을 잃으면 곧 망국과 죽음이라며 발사일을 7.4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17년 말 핵무력 완성 이후 2018년 협상 국면에 들어선 북한이 관영 매체에서 ICBM급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소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핵능력 고도화로 가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2017년 12월 1일 하와이 주당국에서는 30년 만에 핵 대피 비상훈련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이 직접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동된 것이죠. 그 원인이 대응한 것이 바로 화성 14형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은 결국 북한과의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협상이 결렬되면은 단지 북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 이란을 묶어 불량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타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병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And deterred aggressive activities perpetrated by rogue stat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as well as near peers such as Russia and China.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남북 협력을 강력 지지한다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향적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 북한이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상황을 주시하며 장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입니다.